자, 여러분들이 필 곳은 110페이지 병렬구조와 비교구문. 병렬구조와 비교구문. 자, 이제 점점 책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순간인데, 자, 병렬구조와 비교구문. 자, 병렬구조가 어려워지는 순간은 고3 때가 되겠고, 고2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병렬구조 때문에 독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동사여서 동사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 괜히 명사만 두 번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문장이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병렬구조 때문에 쌤 대학교 시절에 논문 읽을 때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렬인가요? 를 가지고 토론을 할 정도로 문장이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일산지역이 쌤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술형에 집착을 합니다. 서술형 쓸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것이다. 자, 비교구문 자체가 일단 어법 문제에서 수능으로 등장했었던 것은 쌤 기억에는 아주 옛날일까 이제 2015 개정하기 전에 as 알고 있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2 모의고사에서 as 사이에 원급을 제대로 썼는가 비교급을 썼는가 요거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내신 서술형에서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병렬구조랑 비교구문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가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한 단어 밑줄만 그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것이 조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는 말은 여러 단어를 써야 되는 서술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일산에서 이제 많은 서술형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낱말 배열들을 시키는데 대체 as 사이에 어디서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가 이것이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렬구조 같은 경우에도 병렬구조 때문에 단어 수 안 맞아서 틀리는 경우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네모는 병렬구조를 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특성이 대등하게 들어가는 것을 병렬구조라고 한다. 자, 등위 접속사는 그냥 이제 고등부라면은 병렬구조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병렬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등위 접속사는 병렬구조다. 세뇌됐습니까? 등위 접속사는 병렬구조다. 병렬구조다라는 것은 앞뒤에 문법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and 앞뒤로 투부정사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해야 돼요. 투부정사 앞에 나온 다음에 동명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렬구조다. 그리고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 투가 생략이 됐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야.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교구문은 원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의 내용, 그러니까 대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강조,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해할 때 최상급 강조 표현이 가끔 있어서 그런 것들에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도. 최상급 강조 가지고는 어법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 않지만 독해할 때 이거 대체 뭔 소리요? 라고 할 수 있어. 대체 이게 뭔 소린가? 당황을 해요. 내신 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약간 무시하는 그 대담함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병렬 구조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등위 접속사 네모는 병렬 구조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예시 문장 한번 봐볼래요? 예시 문장 봐보시면 등위 접속사 다음에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이 말인즉슨 문제 출제 패턴은 접속사 다음 것이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접속사 다음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의 병렬 구조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어법그 스타트로 문제 풀기는 굉장히 간편한데 줄글로 나온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위 접속사 그리고 여기서 both A and B처럼 등위 접속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병렬 구조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자. 상관 접속사도 상관 접속사 맞지? 상관 접속사도 병렬 구조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다.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다. 자, 그러면 지금 예시 문장 2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남은 사람은 밑에도 다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연습 문제는 다 푸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등위 접속사 문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이 생략된다라는 거야. 동일한 부분이 생략이 된다. 자, and then and 이렇게 되는 부사니까 이렇게 지우면은 The hero defeats a monster. 자, 그 영웅이 그 괴물을 물리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rescuing 한번 생각해 볼게요. rescuing을 받아줄 분사 혹은 동명사 앞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똑같은 모양이 없어. 그럼 예고를 넣으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red chili peppers,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 접속사는 오히려 편해요. 상관 접속사 다음 것 모양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된다. 여기서 지금 improves 현재 시제 왔어요. 이거 골라주시면 된다 라는 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 메모 하나만 해보자. 상관 접속사의 병렬, 상관 접속사의 병렬이다 라고 하면은 등위 접속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전치사구 병렬은 전치사를 대체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구의 병렬은 전치사를 살린다. 그래서 뭐 이 예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마음은 잠깐만 뭐라고 할까? 이것은 마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부 살리는 병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접속사는 대체로 전치사 병렬할 때 전치사 살려준다. 오케이?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부미 오부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서술형 쓸 때 단어 숫자 정해져 있을 때 잘 맞으면 요거 살리시고 잘 안 맞으면 요거 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대체로 이걸 빼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는 등위 접속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친구는 상관 접속사들입니다. 상관 접속사는 어법상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쌤 독해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독해상 내용도 병렬이라고 했어. 그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정보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맞나요? 쌤 월요일날 얘기한 거 맞아? 들어봤어? 쌤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어? 네.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어법적으로 병렬인데 어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이제 어법상 독해상 동등한 정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는 숙제로 쌤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구문이다. 비교구문. 자, 비교구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로 책이 불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교구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원급 비교 as 여기 빈 공간에 같이 메모할 거예요. 원급 비교는 as 삐리리 as에 as 원급이라고 쓸까요? as 원급 as를 일단 원칙으로 할 거고 첫 번째 원급을 가지는 품사 누가 있을까? 원급을 가지는 품사가 누가 있을까? 그럼 원급을 가지는 품사가 몇 개 있을까? 우리 8품사 중에 몇 개가 원급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고 있으세요. 몇 개? 두 개. 원급은 형용사와 부사가 될 것이다. 자, 우리 대체로 많은 고딩들이 부사도 원급이 있다라는 걸 까먹어요. 형용사, 부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적절성이 출제될 수 있다. 고2 6월에도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고2 6월에도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영작할 때 어순에 주의하자. 영작할 때 어순에 주의하자라는 건데 어순은 여기에 따라서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대수사가 가장 먼저 들어. 얘는 이것의 3배만큼이야 라고 할 때 3배가 맨 앞에 나와. as 나오고 비교 대상이 이렇게 등장한다. 대수사 as, 원급 as, 비교 대상의 어순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주어진 문장에서 뭐뭐만큼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맨 마지막에 넣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중등부를 거친 친구들은 조금 알아봤겠지만 한국말을 먼저 구문 분석을 하고 영문으로 영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as 원급 as는 그
한국말을 영어처럼 구문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비교 대상이 뭔지, as 가 뭔지, 대수사가 뭔지 세 등분 해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as에서 as는 전치사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치사임과 동시에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품사가 두 가지이다라는 말. as 다음에 명사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as 다음에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 자, 이게 이제 as 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비교급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비교급 된 같은 경우, 비교급 된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은 비교급 모양에 주의하자.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삼음절 이상일 때 모어를 붙인다.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죠? 삼음절 이상일 때 모어를 붙일 것이다. 100%는 아닙니다만 삼음절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음절은 모음 기준으로 모음 개수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지? 두 번째 강조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 강조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 비교급 강조 5가지 다 암기하고 있나요? 정원 얘기해 볼래? even, much, still, far, a lot 5개 세트로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쌤들 맨날 얘기해. more really very 안 돼요. 들어본 적 있지? more really very 안 돼요. 여기에 계속 나온다. 고1까지는 그래도 나올 거예요. 자, 대는 똑같아. 전치사이자 접속사입니다. 대는 전치사이자 접속사이다. 어수는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어수는 자 이제 여기 이쯤 되면 알게 될까요? 무조건 배수사 먼저 쓰시면 돼요. 배수사 비교급 된 비교대상 배수사 비교급 된 비교대상 그리고 이 as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특수구문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나타나면 암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역하다가 망할 수 있거든. 이 특수구문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지? nothing more than 이런 거 있잖아요. 얘보다 더한 거 없어요. 얘 정도다, 이뿐이다 하는 것들 암기의 영역일 뿐이 되겠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거든요. 자, s와 t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전치사랑 접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말로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친구다. 오케이? 예시 한번 써볼게. 자, 가끔 이렇게 문장이 쓰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장에 쓰일 때가 있어.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내가 키 큰 것보다 크다라는 비교 구문의 병렬 구조였기 때문에 서술어 구가 생략이 되었어. 서술어 구가 생략이 되었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병렬 구조라는 게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as then에서 비교 구문에서 동일어구를 생략하면서 대동사 처리를 동일어구 생략을 하거나 대동사 처리를 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합니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이거는 그 모의고사 질문 쌤이 잠깐 변형한 겁니다. 문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는 더 가능성이 있다. 뭐에? 그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뭐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동일어구를 생략해버려가지고 도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그 쌤이 맨 처음 이렇게는 잘 쓰진 않지만 이 문장도 나는 털만 지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치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 나올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문장 왜 이렇게 썼어? 하지 마시고. 비교 구문인데 같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도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원문은 뭐겠어? The others are likely to take part in the behavior 이렇게 쓰는 거야. 혜빈이 이해되셨어요? likely부터 behavior를 똑같이 다 두 번 쓸 필요 없지. 그러면서 생략을 했더니 도치했다 이거야. 그래서 as 그리고 비교급된 그리고 이 병렬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쌤이 115쪽까지 얘기했습니다. 115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요, 잠깐만요. 115번 further study는 그 위에다가 박스 해놔. further study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further study도 비교급 플러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비교급 수식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친구들은 시간을 따로 써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숙제는요. (121쪽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121쪽까지 풀어오겠다. 그리고 그 현미랑 천빈이도 잘 들어주시고 쌤이 이렇게 풀어오세요 하면은 채점까지 다 해오셔야 돼요. 답지 어디 갔어? 채점까지 다 해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구조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해볼까? 우리 일주일이니까 하자. 자, 그럼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네. 셀리 대기실까지 풀고 채점을 해오시고 갈무리 독해지문 구조화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숙제는 선미천빈 월요일날 쌤이 숙제 방법 안내해준 거 있지? 그거를 요 독해지문에다 해오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데일리 꺼내면서 들으시고요.